금리가 최고 10%입니다. 와우, 10%. 조건이 없어요. 우대 금리가 없습니다. 그냥 처음부터 5% 구해서 치킨 한 마리를 매달 공짜에서 준다는데 왜 안 해? 안녕하세요, 영일이 지원입니다. 오늘은 사회 초년생분들, 특히 직장인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따끈따끈한 병아리 같은 분들을 위해서 고금리 적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아니, 기존 직장인들은 보면 안 되나요? 아니요, 보셔도 됩니다. 보아도 되는데 알잖아요, 우리 직장인들.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. 이 적금 탔다가 저 적금 탔다가 적금 풍차 돌리기, 예금 풍차 돌리기 다 돌려봐서 사실 제일 좋았던 적금 금리가 처음 이 상품에 가입했을 때거든요. 그런데 웬만하면 저희가 다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우대금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은 아직 은행에 우리의 개인정보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있는 사회초년생분들, 직장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. 기존 직장인분들 보셔도 돼요. 그래서 제가 고른 기준은 3가지입니다. 우선 당연히 고금리이고요. 고금리라 함은 5% 이상을 뜻합니다. 두 번째로는 카드 가입 금지. 이거 무슨 카드 가입하다가 실적 채우다가 오히려 더 돈을 쓰게 생겼어요.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카드들도 있고 또 신용카드 안 쓰고 체크카드 쓰는 분들만 있는데 이거 우대금리 받으려고 억지로 신용카드 만드는 거는 취지에 어긋난 것 같아서 넣지 않았고요. 마지막 3번째. 이상한 이벤트 금지. 맨날 들어가서 출석 도장 체크하라느니 뭐 어떤 거는 야구 이길 거 예상하라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? 그 예측하는 문어도 아니고 누가 이길지 어떻게 알아요? 어떤 데는 또 걸으래. 걸어서 돈도 받으면 좋긴 한데 나는 그렇게 돈을 모으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나를 족쇄 채우고 싶지 않아요. 조금 힘든 거 시키지 않는 그런 적금을 위주로 꼽아보았습니다. 첫 번째 적금은 바로 더 쿠폰 적금입니다. 자그마치 금리가 최고 10%입니다. 와우, 10%. 근데 이것도 그냥 10%를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채워야만 주는 건데 그냥 처음 여기 이 뱅크에 가입을 했을 때 쿠폰만 다운받아서 적용을 하면 10%를 준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다른 우대 조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가벼운 것들이잖아요. 그래서 조금 추천할 만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. IM뱅크라는 곳에서 하는데 이거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뭐 이상한 데 아닌가요 싶지만 옛날 구대구은행이 이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또 대구은행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좀 급해요. 이벤트 기간이 9월 30일까지라서 만약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가입을 하셔야겠고요. 특히 쿠폰을 다운받고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쿠폰은 미리 다운받으시되 10월 6일 안에는 적용을 시키셔야 이 10%를 받으시고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4%는 주더라고요. 근데 저는 기존 아무것도 안 해도 4% 주는 것도 꽤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것도 중요하죠. 월 납입 한도는 20만 원입니다. 높진 않지만 그래도 10% 이자를 준다는 거는 저는 큰 장점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 적금 상품은 7%의 금리를 자랑하는 웰뱅 첫 정기 적금입니다. 자, 우리 웰컴저축은행 기존 직장인 분들은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이 웰뱅이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몇 번이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직장인 분들은 웰뱅의 계좌를 갖고 계실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이번에 사회 초년생 분들은 웰컴저축은행이라는 게 있었나? 하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리게 됐고요. 아마 처음이 아니더라도 저축은행 자체가 다른 기존 메이저 은행보다는 약간 이율이 더 높은 편이긴 합니다. 예금자 보호 5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다만 이 웰뱅 첫 정기 적금 같은 경우는 조금 우대 조건이 있어요. 하지만 카드 실적은 없다는 거. 우선 12개월 가입만 하더라도 3.7%를 줍니다. 그리고 당행 자동이체, 즉 웰뱅 자체에 계좌가 있잖아요. 계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매달 자동이체를 적금으로 시키는 거예요. 8회 이상 했을 경우 우대금 1.8%, 그리고 계좌 이체시키는 이 입출금 통장의 평균 잔액이 50만 원 이상이 계속 유지될 경우 1.5%를 준다고 합니다. 그냥 처음부터 50만 원 넣어두고 꺼내지 마세요. 그러면 1.5% 줍니다. 그래서 이걸 합했을 때 7%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와우,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처음에 자동이체, 급여 통장에서 자동이체만 잘 시켜놓고 또 이 입출금 통장에서 정기적금으로 자동이체 2번만 시켜놓으면 프로의 이자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. 이건 역시도 월 20만 원 한도입니다. 조금 작긴 작죠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월 50만 원이 납입 한도인 고금리 적금 3번째입니다. 바로 톡7 적금입니다.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하는 적금인데요. 톡7 적금은 보면서 약간 깔끔한데 라고 들었습니다. 왜? 우대 조건이 없어요.
우대 금리가 없습니다. 그냥 처음부터 5%. 얼마나 깔끔해.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정기적으로 납입만 하시면 5%를 줄 수 있고, 또 여기서 톡7이라고 했잖아요. 12개월이 아닙니다. 네, 7개월만 가입을 하셔도 5%를 줄 수 있다는 거. 그래도 오히려 저는 2개월보다 이렇게 6개월, 7개월짜리 적금 상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12개월을 하다 보면은 처음엔 완전 호기롭게 하거든요.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간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자꾸 돈은 빠져나가니까 힘들긴 하더라고요. 근데 딱 만기가 되는 걸 오는 걸 보면은 다시금 의지가 샘솟잖아요. 그게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아닐까. 그리고 또 이때쯤 되면 또 다른 좋은 상품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갈아타도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이 톡7 적금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은요.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저 사실 다른 적금 이미 들고 있는 거 있는데 한 여분으로 맨날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남거든요.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적금 추천드립니다. 바로 토스의 굴비 적금입니다. 굴비. 네, 진짜 굴비가 내려와요. 좀 귀엽더라고요. 굴비 적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일단 기본 이율이 2%고요. 그리고 해당 우대 조건을 지켰을 때 2.5%. 그래서 최대 4.5%를 받을 수 있는 금리입니다. 근데 우대 조건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. 6개월 동안 그냥 꾸준히 납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기존의 적금 방식을 지키면 되는 거죠. 하지만 이제 30만 원, 뭐 20만 원 이렇게 정해놓고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뭐 20만 원 넣고 싶으면 20만 원, 10만 원 넣고 싶으면 20만 원. 그러니까 30만 원 내외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. 내가 평소에 좀 아껴야겠다라는 습관이 드시는 분들, 혹은 뭐 적금도 하고 생활비 다 쓰고 났는데 조금 남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굴비 적금 이용하시면 그러니까 남은 여윳돈도 좀 만들면서 이 굴비가 점점점 이제 내려오는 즐거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게 납입을 제대로 할 때마다 반찬이 하나씩 추가가 된대요. 굴비라고 해서 밑에 시금치 같은 거 나올 줄 알았더만 케이크도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새로운 반찬이 나올 때마다 친구한테 자랑도 할 수 있대요. 네, 그렇답니다. 그래서 이런 귀염 뽀짝한 상품도 있다는 거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은 바로 천년 도약 계좌입니다. 정부에서 주도해서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상품이죠. 아마 재작년에는 청년 희망 계좌, 작년에 리뉴얼돼가지고 천년 도약 계좌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특히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특히 이번에 직장인이 되신 분들은 이 계좌를 그래도 만들어 놓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. 저처럼 한 몇 년, 5년 이상 계속 일을 하시고 또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목돈이 생길 일이 되게 많거든요. 집을 마련하게 되실 수도 있고 혹은 결혼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 자동차를 산다거나 새로운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처음 사회초년생 분들은 돈이 갑자기 급하게 들어갈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일 효과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특히 여기에 장점은요. 연소득이 적을수록 정부가 지원해준 금액이 조금씩 더 늘어나긴 합니다. 연소득이 2,400만 원 이하일 때 24,000원씩 월 지원금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.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최대 21,000원 이렇게까지 조금 내려가는 그런 구조입니다. 최대 납입 한도가 월 70만 원이에요.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월 50만 원 적금을 넣는 것도 힘든데 이게 납입 기간이 만기가 5년이거든요. 5년간 70만 원 진짜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무리하게 70만 원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. 특히 내가 2,400만 원 이하다 혹은 소득이 한 3, 4천만 원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40만 원만 넣어도 정부에서 최대 40만 원에 6%인 24,000원을 매달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40만 원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월 40만 원씩 5년 동안 그리고 4.5%의 금리 3년 동안 고정금리이고요. 남은 2년은 변동이율로 예정대 이용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각 은행별로 우대 금리 조건이 좀 달라요. 만약에 급여 통장이 있는 곳으로 할 경우 또 우대 이율이 또 적용될 수 있고 마케팅 수신하고 하면 조금 더 이율이 더 높아질 겁니다. 여러분이 급여 통장을 받는 곳에 청년 도약 계좌를 하시는 것이 우대 금리를 또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5년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만기 후에 받아가지고 목돈을 쓰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죠. 특히나 이게 좋은 게 다른 것들은 이자 소득세가 붙어요. 15.4%. 근데 이 상품의 경우는 이자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.
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. 하지만 이전에 5년 전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세금 감면 받았던 것까지 뱉어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실 분들은 진짜 내가 5년 동안 한번 이악 물고 돈 모아 보겠어 하시는 분들, 이제 시작인 분들께서 40만 원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정부에서 치킨 한 마리를 매달 공짜에서 준다는데 왜 안 해? 그래서 5년 동안 1억 혹은 소득에 따라서 1억 5천만 원 혹은 2억 이렇게까지 사회초년생 분들은 모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정도 목돈이 보면 여러분들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.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내 집 마련에 도전을 해볼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모아볼 건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재테크를 해볼 건지 이 선택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초년생들은요. 자신의 월급을 지키고 모으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절반 이상은 간다라고 생각은 듭니다. 모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. 그렇게 해도 안 늦어요. 이게 빨리빨리 이거 주식해야 되는 거야? 하지만 2년 전에 들어가 봤어요. 그때 코스피 3,000이었어요. 지금 2,600이에요. 먼저 들어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. 네. 언제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지가 좀 더 중요하긴 하고 길게 보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열심히 그동안에는 내 돈을 모아가면서 인내심도 길러보고 100만 원 모으고 투자하는 사람과 1000만 원 모으고 투자하는 사람과 1억 모으고 투자하는 사람은 그 그릇 자체가 달라요.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되게 대세 상승장이었잖아요. 아무거나 해도 2배, 3배 오르는 장세였어요.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읽었거든요. 특히 20, 30대 분들 중에 이제 투자 금액이 되게 적은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그 기간에 마이너스가 떴더라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1억 이상인 분들은 20%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작은 돈을 가지고 무리하게 회전율만 빠르게 하다 보면은 더 큰 손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1,000만 원, 5천만 원 모아놓고 투자를 한다면 더 신중하게 할 수도 있고 제대로 한 종목에 넣을 때는 그래도 몇백 이상은 넣어야 좀 의미 있는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제대로 모으고 적금을 하는 거,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이걸 몰랐기 때문에 한 1년의 소득을 약간 날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 정신 차리고 1,000만 원 모으기부터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. 지금 또 연금 저축도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. 5년간 모으고요. 여러분들이 또 목돈을 쓸 때 다 썼어. 어느 정도 목돈을 썼으면 그때부터 연금 저축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. 그 방법은 제 영상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나는 주식을 하고 싶어, 나는 하면서 배워야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셔야겠다면 ISA 계좌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아예 100만 원까지 순수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가 15.4%가 붙어요. 하지만 IS 계좌로 할 경우 배당 소득세가 안 붙고 만약에 200만 원 이상 수익이 날 경우 9.9%로 이제 소득세가 나가기 때문에 훨씬 세금 부분에서는 이득인 거죠. 근데 이걸로는 당연히 무리해서 하면 안 되고 굳이 하겠다면 배당을 잘 주는 삼성전자, 우량주나 포스코 홀딩스 그 정도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삼성전자도 지금은 들어갈 때가 이거는 번 얘긴 한데 삼성전자도 지금은 들어갈 때가 또 아닌 것 같아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내려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지금 들어가라. 지금 사선 들어가도 안 늦다. 맞는 말이긴 해요. 지금 저평가된 상태이긴 한데 그런 말을 들으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. 그거를 외국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. 이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. 언제 들어가냐? 야, 삼전 왜 들어가냐? 미쳤어? 절대 들어가지 마. 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저 보이는 이제 과장님, 팀장님이 9시 혹은 3시 한 20분쯤에 인상이 찌푸리다 못해 약간 달관한 표정이 될 때 그때 여러분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. 네, 이렇게 번뇌로 이야기를 해봤고요. 이것도 3년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한다면 진짜 큰 마음 먹고 이걸로 내가 돈을 적금식으로 모아야겠다라는 거지 무리하게 굴려야겠다가 아닙니다. 모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